안녕하세요. 12월 13일 오후 8시 3분입니다. 오늘 영하 7도까지 떨어졌나요?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춥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늘보다 더 떨어진 영하 9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시면서, 화이팅 해야 되니까요. 오늘의 오프닝은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스테이킹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지인들에게 좀 듣고 또 공부도 스스로 해보고 해서 스테이킹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던 중에 뭐 다른 사람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던데, 스테이킹리워드.com이라고.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스테이킹 순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1등이 솔라나예요. 1등이 솔라나, 2등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비율이 7.2%, 예, 솔라나는 거의 76%, 에이다는 70.2%, 아발란체는 59%, 루나, 테라 이게 36.76%, 폴카닷이 54%, 바이낸스가 77.81%, 알고랜드가 46.46%, 폴리곤이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이킹 하는 게 좀 있고, 간간이 비썸도 있던데 업비트는 아직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졌는지 공지사항이 한번 있었긴 하던데, 어쨌든 이 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는 당분간 팔지 않겠다,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유자가. 여기서 이자를 받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비중이 높네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 참고하시라고 이제 오프닝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코인은 여전히 뭐 재미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은 당분간 조금 힘들 것 같고, 연말에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의 오프닝은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게 11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물론 그때도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우연히 정권 방송 보다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11월 16일 날 나왔더라고요. PSK 반도체 그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거든요. 예. 근데 그 베벨 에처라는 거가 있다는데, 에처 장비에, 근데 베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처 장비가 있는데 그걸 국산화했다. 근데 PSK는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주가도 거의 5만 원, 이 지난번에 5만 원 천 얼마까지 갔다가 52주 신고가를 쓴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PR 스트립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데, 뭐이 에처 장비까지 국산화했다 그러면은,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오프닝을 이 기사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PR 스트립이 감광액 세정 장비 세계 1위. 예, 이 기술을 응용해서 아까 베벨 에처 장비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번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세정이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 PR 스트립이 장비 1인 PSK가 최근 식각 장비 중 하나인 베벨 엣지 경사면 식각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기술 개발 완료하고 국내 반도체 제조사 공급 협의에 들어갔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입니다, 표. 이 표가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 SEMI에서 발표한 미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분석 자료고, 각 반도체 장비 분야별 마켓 리더를 선정한 한국 기업은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PSK가 유일하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장비, 이퀴먼트, US 스플라이어, 예, 미국 공급사, 마켓 리더 말 그대로 other suppliers 이렇게 돼 있는데, 애처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렇게 돼 있고, 마켓 리더는 램 리서치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뭐 중국의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일본의 히타치, 하이텍, 그다음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한국은 삼성전자의 비상장 회사인 세메스 뭐 이런 게 있고, 디포지션 정착 뭐인 것 같은데 정착 장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마켓 리더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 뭐 이렇게 있고,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원익, 테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예, 울박, 뭐, 이게 일본 회사, 그다음 ASM이 이게 네덜란드가, 그런가요? 이게 네덜란드 국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유럽 국기는 다 비슷해갖고 삼색 국기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삼색 국기로 거의 뭐 통일되고,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 색깔만 다르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여기 보면 어플라이드,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있고,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US 플라이어니까 US에 상장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고, 여기 마켓 리드에 보면은 스트립 장비에 PSK가 마켓 리드예요. 마켓 리드. 예. 유일하다는 거죠. 이 마켓 리드에 일본 회사와 이제 이 네덜란드 ASML, 예, 리소그래픽이 이제 그 노강이겠죠. 노강 장비인가.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다 미국이 마켓 리드, 미국에 공급하니까 미국계 마켓 리드가 많겠죠. 그리고 일본 회사도 세정 보면 스크린 있고, 우리나라 CMS가 좀, 이렇게 아더 스플라이어로 CMS가 좀 있는데, 유일하게 마켓 리드에 PSK가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이 보고서가 SEMI, 국제 반도체 장비 제휴 협회에서 만든 건데, 원익이 유일하게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보면은 US 플라이어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마켓 리드가 하나, 둘, 셋, 제법 많아요. 제법 3개 정도 있고, KLA도 4개, 5개 정도 있고, ASML은 독보적이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개 정도 있고, 램 리서치가 1개 있고, KLA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아이원스를 여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 납품하잖아요. 아이원스가 최근에 한솔 테크닉스가 인수했고, 아이원스가 오늘 좀 내리다가 19,000원 찍까지 내리다가 12,000원 특미까지 올랐다가 좀 뭐 11,600원인가 700원으로 끝났는데, 이것 보고도 제가 이제 아이원스도 매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키는 PSK입니다. PSK. 그래서 이 PSK가 베벨 에처 개발을 위해 단연간 뭐 R&D를 추진했다. 예, 강강의 PR 스트립 장비에서 쌓은 기술력,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스트립 장비 세계 리더로 꼽히고 있다. 예, PSK가 유일하다는 거죠. 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로 해서, 이제, 그전에도 제가 PSK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거의 4만원 밑에 떨어지길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왜냐면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인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해서 이렇게 4만원 밑에서 꾸준히 사모았는데, 어쨌든 기다리니까 5만원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예. 4만원에서 5만원 올라오는 것도 25%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투자는 기다립니다. 예, 투자는 기다립니다. 좋은 회사라고 선택이 됐으면 그걸 믿고 꾸준히 사모아가면서 기다리면 된다. 예,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수익을 내준다. 이걸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오늘 무더기로 뭐 상한가를 갔어요. 그거 이유는 삼성전자가, 물론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됐고, LG전자도 기존의 로봇 그 사업을 하죠. 로보스타인가? 그 대주주가 LG전자잖아요. 하여튼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삼성이 또 가전 로봇을 한다고, 가정용 로봇.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 상용화 추진한다는 거에 오늘 로봇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AI와 로봇 등 3년간 240조 신규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업 인수한다. M&A 이렇게 이런 설이 돌아가지고, 보면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로보스타, 예. 오늘 로보3, 뭐 로보3는 로봇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봇 관련된 것들이 오늘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또 많이 오른 게 자율주행 관련된 거예요. 자율주행. 인포뱅크하고,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나무가도 이제 자율주행하는 이제 카메라 모듈, 나무가가 또 주목해볼 만합니다. 나무가가 이제 드림텍이 인수했고, 드림텍이 유니캐스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이 유니캐스트와 드림텍, 이걸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니캐스트도
비상장 자회사 중에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기업체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그 창업한 회사인데, 어쨌든 그것도 기사가 한번 났죠. 예, 오래전에 났는데,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도 오늘 로봇 관련주에서 좀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애플카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스마트카, 자율주행,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자율주행 구현에 카메라 필수니까요. 인포뱅크.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좀 같습니다. 하이비전 자회사가 또 이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무가, 동훈하나텍, 예, 한국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오늘 자율주행, 스마트카, 스마트폰 카메라 뭐 이것 때문에 좀 올랐고, 어, 그다음에 아까 로봇은 뭐 했는데 SP 시스템즈도 로봇하고 관련돼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게 로봇하고 자율주행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고, 2차 전지 장비 중에 M 플러스가 좀 보이네요. M 플러스가 2차 전지 장비 중에는 좀 올랐고, 지니언스 보안주가 오늘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지니언스 보안주 14,500원 52주 신고가를 깼습니다. 네. 윗꼬리를 좀 달긴 달았지만 EDR 분야의 1위, 그리고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협업하고 있고, 이제 사전 침입 탐지를 미리 하는, 보안 침입 탐지를 미리 하는 EDR에서 국내 1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이전에 제가 또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한 종목입니다. 예. 그 외에 또 뭐 CGN이 좀 진단 키트 중에는 좀 보이고,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세게 갔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자율주행하고, 이제 자회사가, 비상장 자회사가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도 간만에 세게 갔습니다. 이 보시면은 2만 원을 넘었죠. 이 보시면, 12월 8일 날 이제 이게 난 기사인데, 좀 오늘 주목받았죠. 왜냐면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회사 퓨런티어가 글로벌 자동차 부문에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도 세게 갔습니다. 음, 그 외에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도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좀 세게 갔고요. 그전에도 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 앞서 자율주행 할 때 이야기 다 했던 종목들인데, 뭐 관심 갖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선취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라닉스도 자율주행, 예, 로보트 테마주죠. 로보트 관련주고, 오늘 원픽을 꼽으시라고 하면 인포뱅크고, 투픽은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세 번째를 굳이 뽑는다고, 나무가도 있지만, 있고, 오늘 좀 많습니다. 나무가도 있고, T 로보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좀, 뭐라고 해야, 기존 제조업 중에서 눈에 들어온 거는 HSD 엔진이었습니다. HSD 엔진. 지난 주말인가요? 주말에 우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는 건 EU에서 반대한다고, 기업 결합심사 이거 반대한다고, 왜냐면 독점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산업 구조를 좀 보면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로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죠.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공업 회사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은 자기네들 엔진을 만드는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HSD 이전에 이제 두산 엔진인데, STX 엔진이 있고 STX 중공업이 있고, 이게 옛날 두산 엔진인데, 옛날 두산 중공업 시절에 있던 거. 이게 배 엔진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고객사가 어디냐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조선사들인데, 어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이 되면은 거래처가 하나 뭐 사라지는 거죠.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이제 EU에서 반대하니까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800원까지인가? 12,800원 정도까지인가? 12,250원인가? 세게 갔었어요. 올해 5월 달에. 갔는데 이게 지금 쭉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
팡을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LNG선 발주 나올 때마다 엔진은 삼성중공업도 이 HSD 엔진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선업이 좋아지면 이 회사도 계속 좋아질 거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HSD 엔진에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카페24가 오늘 뭐 간만에 뭐 저기 일본 쇼핑몰인가요? 뭐 어디 일본 대형 직구몰하고 연동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시키던데 참 이런 게 뭐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타 그다음에 지난번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죠. 예. DNT는 2차전지 장비주고 예. 뉴프렉스가 그 X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PCB, 예, 그거 관련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핌스가 OLED하고 관련이 돼 있고, 어, 여기 보면 기사가 또 재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보니까 수출 통계가 중간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3일 수출액이 올해 이게 12월 13일 기준으로 올해 수출 신기록을 경신했답니다. 그래서 6,049억 달러 돌파. 사상 최대 기록. 이제 아마 연으로 따지면 이달 말까지 하면 6,4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주가 조금 뭐 오르는 것 같고, 그 미국의 S&P 500 상장사는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라고 해서 S&P 500 기업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3분기에만 2,445억 달러, 2,345억 달러 엄청나네요. 야, 돈을 많이 버니까 자사주 사는데요. 역시 미국 기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릅니다. 예. 그 자사주 매입이 미증시 랠리를 이끌어 그리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더 많은 자사주를 사들일 거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리고 오늘 HSD 엔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안주도 아까 있었죠. 보안주는 지니언스, 파수, 그 다음에 아나패스도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보안주들은 예, 그런 의미에서 좀 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간만에 이제 6.35% 정도 올랐고 아까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스, 전자결제, 예, 칩스 미디어도 뭐 좀 조정받다가 좀 올랐네요, 오늘. 상당히 이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QSI도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라이다 할 때 레이저 다이오드가 쓰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QSI도 실적은 안 나오지만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QSI는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자율주행 이슈 나올 때 이게 확 튀어오르니까 관심에서 멀어져서 조정받을 때 한 번씩 사모으시면 자율주행 테마는 사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좀 세게 갈 테마가 자율주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성화인텍도 조선주 본행제하고 관련이 있죠.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본, 본행제,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 수주 잔고도 엄청 많고 지금 몇 년간 먹고 살 걱정 없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도 좋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좋으니까 아까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LNG선에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하잖아요. LNG선 본행제를 하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회사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엔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쌀 때 사모아야 됩니다. 예, 주가가 쌀 때. 예, 실적 체크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그 예측을 좀 해보시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건지 뭐 증권사 레포트도 한번 보시고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예, 다 좋다고 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NHN 박스가 초반에 27,350원까지 갔다가 저는 이거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뭐 사이클럽 앱 오픈한다고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오픈하자마자 물론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는 것처럼 기대감이 싹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세게 갔어요. 예, 너무 세게 가서 저는 별로입니다. 뭐 물론 사이클럽에 대한 기대도 별로지만 어쨌든 좀 별로인데 너무 세게 갔습니다. 이게. 다날도 그렇고 다날이 이렇게 세게 갈 정도인가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시려면 인포뱅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다. 위메이드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위메이드 뭐 게임주 또 뭐가 있나요? 밑에 쭉 게임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빠지고 NC소프트도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애들이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도 1% 빠졌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뭐 이제 그 10만원 넘게 갔던 게 이제 9만원 되고, 예, 게임주들이 게임빌도 오늘 뭐 9.7%, 예, 13만 9천원 정말 많이 빠졌네요. 예, 삼바도 3.2% 빠지고, LNF 2차전지도 오늘 좀 빠지고, 근데 나노신소재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나노신소재 7만 6,500원까지 갔네요. 나노신소재는 오르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반도체 그 소재 승인 같은 이런 호재까지 나왔는데도 힘을 못 씁니다. 예, 이 SK 하이닉스부터 반도체 초극박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도 이좀 뭐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2차전지 동박에 반도체 관련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씁니다. 예, 이럴 때 사모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2차전지 동박 관련해서 제일 많은 정설을 하고 있죠. 이 회사가 SKC랑 SK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이 회사가 정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박 관련해서 그만큼 캐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꽂힌다라는 겁니다. 캐파를 저렇게 키운다는 거는.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DB 하이텍이 오늘 꼼짝 72,000까지 좀 꿈틀꿈틀 하다가 뭐 별 재미는 없었고,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2만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그 돈으로서 어떤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좀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질 때 사모아 가야 됩니다. 떨어질 때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힘이 약해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흘러내려 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던 장이 아니었나 오늘 하루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아시아 증시로 볼 것 같으면은 항생도 오늘 빨갛게 이게 초반에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가로는 마감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좀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이게 지금 그 오르는 게 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은 뭐 건조세네요. 뭐 오르는 나라도 있고 내리는 나라도 있고 혼조세고 어쨌든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해서 미국하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는지 뭐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이게 러시아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뭐 아직 속사정은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립된 국가인데 아무튼 각설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재미가 없었던 하루지 않았나. 초반에 조금 미국 장이 금요일날 올라와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해가지고 조금 재미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PSK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리가 좀 높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높게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애처 장비 저게 또 국산화 한다고 해서 수입품을 대체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PSK와 PSK 홀딩스 PSK 정도 보시면은 이게 4만원 밑으로 4만원 깨지고 밑으로 엄청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게 33,150까지 갔습니다. 이게 뭐 46,000원까지 가다가 8월 달에 이제 피크아웃 뭐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33,000원까지 갈 종목은 아닌데 근데 3분기 실적 아마 나오고 난 이후에 3분기 실적 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11월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늦게 나왔죠.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는데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적 이후에 한번 또 조정받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이렇게 베벨 에처 장비가 국산화해서 또 국내 반도체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에 납품한다면은 한 단계 점프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SEMI에서 작성하고 보면 그 저기 스트립 장비에서는 미국 시장의 그 마켓 리더 아니었습니까? 유일하게 한국 업체로서는 물론 반도체 장비 중에 유진텍 것도 좋고요. PSK도 좋고 뭐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쨌든 오늘 IT 그러니까 5G, IT, 반도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올 초에도 애플카 이슈 나오고 애플카 이슈 나올 때마다 LG그룹은 움직입니다. 어쨌든 마그나 이슈도 있고 어쨌든 애플카가 나오면 거기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고 그다음에 뭐 LG 뭐 배터리는 모르겠습니다. LG 배터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LG 이노텍 뭐 카메라 모듈을 하니까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에서 납품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기존에 애플 아이폰에다가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많이 하기 때문에 애플카 나올 때마다 LG 그룹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있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훑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결론을 내렸다시피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종목을 골랐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그 종목이 좋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위치가 좋다 그러면 계속 사모으셔야 됩니다. 사모으시고 슈팅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수익을 냅니다. 대부분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팝니다. 예. 내리거나 수익이 얼마 안 나거나 그러면 팝니다. 왜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요즘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걸 막 갈아타요. 예.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 기다리거든요. 왜 돈이 많으니까 굳이 안 팔고 다른 걸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이것대로 가지고 있고 돈이 많으니까 저 트렌드 지금 섹터 주목받는 섹터에도 잠시 담을 수 있는 거죠, 포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이 자본시장 특성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여유가 있거든요. 돈이 적은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예, 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쫓깁니다. 예, 그런데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예, 기다림. 기다려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일찍. 왜냐면 돈 벌었는데 내 나이 들어서 그 인생을 못 누린다? 그만한 게, 그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 놀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